안녕하세요. 지연아 검색을 부탁해의 정지연입니다. 봄꽃들이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생명의 기운이 온 거리마다 가득했던 3월 마지막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웹상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소식들이 검색어에 오르내렸는데요. 한 주 동안 있었던 핫토픽,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검색어를 모아봤습니다. 임창용 계약. 무적 신분이었던 임창용 선수가 친정팀인 기아 타이거즈로 돌아갑니다. 기아는 오늘 임창용 선수와 연봉 3억 원의 입단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임 선수는 야구 발전을 위해 이를 전액 기부하고 지속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창용 선수는 삼성에서 뛰던 지난 시즌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연루돼 윤성환, 안지만 선수와 함께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결국 방출됐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임창용 선수를 영입할 경우 팬들의 적지 않은 비난은 물론 구단의 모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그동안 어느 팀도 영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향팀 기아가 임창용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 건데요. 임창용 선수 개인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됐죠. 그러나 KBO가 국내 구단에서 뛸 경우 팀 경기 중 50%인 72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중징계를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임창용 선수는 6월 말에나 복귀가 가능하다는데요. 기아가 시즌 막판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순위 싸움을 하게 된다면 팀 내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태국 1대0 승리. 파키스탄 북동부 공원서 폭탄 테러. 도도맘. 변호사 강용석 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블로거 도도맘 김민아 씨가 지난해 11월 한밤의 TV 연애를 끝으로 더 이상 불륜에 대한 방송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지만 또다시 방송에 출연해 화제입니다. 김민아 씨는 지난 27일 방송된 SBS 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 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에서 자신의 스캔들 후폭풍과 관련된 심경을 다시 고백했는데요. 그녀는 방송에서 방송하고 나면 관심종자라는 소리 또 듣기 싫지만 그러다가도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주는 기회가 왔다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깊은 상처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은 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라는 주제에 걸맞지 않게 도도맘의 해명에 초점을 맞춰 방송 취지에 어긋났다는 지적도 있었네요. 제이미 폭스. 국가별 식료품 가격. 포근한 봄 날씨. 담배 규제 정책 평가.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 2명이 한국을 방문해 29일부터 4일간 담배 규제 기본협약 FCTC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FC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한 바 있는데요. 이번 영향평가는 협약 발효 10년을 맞아 FCTC가 담배 규제 분야에 미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영국, 우루과이, 브라질, 이란 등 조사 대상 12개국에 선정되어 전 세계 180개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국가적 차원의 협약 이행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금연 정책을 점검하고 세계 보건의료 선도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근본 영향평가 수행 결과는 올해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 예정인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황치열 러브콜. 가수 황치열 씨가 중국 진출 3개월 만에 새로운 한류 스타의 대열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지난 1월 15일 첫 방송된 후난 위성TV의 중국판 나는 가수다 시즌4에 유일한 외국인 가수이자 한국 가수로 출연했는데요.
매회 레전드 무대를 선사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 장악력과 독보적인 보이스로 대륙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4회 빅뱅의 뱅뱅뱅, 8회 박진영의 허니, 10회 왕미홍의 개변자기로 1위에 오르며 댄스 퍼포먼스를 가미한 무대에서 강점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그는 최다 1위의 성적으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최종 우승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네요. 그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자 예능 프로그램 출연 빈도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중국 내 전국 시청률 1위 예능 프로그램 후난TV의 천천향상, 중국 최대 명절 춘절과 정월대보름 특집 쇼에 잇따라 초청됐고 라이징 스타 특집으로 진행되는 쾌락 대본영 녹화에도 3월에만 벌써 2번째 출연 제의를 받았다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중국 인터넷 종합 쇼핑몰 광고 모델로 이미 발탁됐고 한국에서도 엑소, 김수현, 이민호, 최지호 씨와 함께 면세점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네요. 대박 첫방, 주상욱, 차예련, 열애 인정.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산하기관, 유관단체의 직원 만여 명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게 되는데요.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됩니다. 문체부는 이 같은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키로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강정호 수비. 2월 항공여객 813만 명. 전통시장 싱크홀. 6허 치맥 파티. 어제 오후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야외 공연장 갈매기홀 앞 광장에서 치맥 파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치킨 3,000마리와 감자튀김 750개, 캔맥주 4,500개가 공수됐습니다. 해당 치맥 파티는 포상여행차 한국을 찾은 중국 광저우의 화장품 의료기기 유통사 아오란그룹의 임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들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인 인천대와 서울 창덕궁, 남산 등도 함께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중국 전역의 도시 24곳에서 비행기 158대에 나눠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 단체 관광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한편 포상휴가를 즐기게 된 아오란그룹의 직원 6,000명은 내일까지 모두 입국을 마칠 예정이며 내일부터는 기업이 준비한 워크숍과 기업 회의 등에 참석해 3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방문에 대해 관광공사 측은 27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예측하고 있네요. 미스컨덕트. 한국 배우 이병헌 씨의 5번째 할리우드 영화 미스컨덕트가 개봉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이병헌 씨가 알파치노, 안소니 홉킨스, 조시 더하멜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와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제작 단계부터 국내에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요. 이병헌 씨 역시 그동안 존경했던 배우들과 한 작품에 출연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출연을 결정했다죠. 영화 미스컨덕트는 재벌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제보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소송을 둘러싼 네 남자의 거래 뒤에 숨겨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범죄 스릴러인데요. 이병헌 씨는 의뢰를 받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히트맨 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의와 열연에 비해 작품 완성도가 떨어져 여러모로 아쉬운 작품이라는 평이네요. 태양의 후예 심의. 영국 생활임금제. 해류 독소 확산.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브라질 축구 전설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3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불법 도용했다는 이유였는데요.
펠레는 삼성이 본인의 이미지 사용에 관한 협상이 결렬된 후 작년 10월 자신과 닮은 사람을 등장시킨 TV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가 선임한 변호사는 작년 8월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도와 슈퍼마켓 체인 도미니크스를 상대로 하는 890만 달러 규모의 초상권 손배 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는 스펄링 변호사라고 하네요. 음주 측정 스마트키. 박수진 복귀.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거점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이 실시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대표 정책으로서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입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19개 지역 중 7개 지역은 3월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늘부터 사업에 착수합니다. 광주광역시 양림동 일원에서는 16개 카페와 문화예술인이 참여하여 공연 전시를 펼치는 살롱드 양림 행사가, 인천 검단 먹거리타운 광장에서는 검단 먹자골목 한판축제가 열리고요. 이 밖에 전북 전주 부채문화관, 강원 원주 문화의 거리, 경남 창원 상남 분수광장 등에서도 특화 프로그램이 펼쳐질 거라고 하네요. 송중기 뉴스9. KBS2 수목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 동영상 사이트 iQIYI에서 누적 조회수 15억 회,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조회수 75억 회를 돌파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며 신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제 KBS 뉴스9에는 연예인 사상 최초로 이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 유시진 역으로 열연 중인 송중기 씨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그는 한류 대열에 들어선 것 자체가 나 혼자만의 힘은 아니라며 모두 선배, 팬, 관계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 배우가 되고 싶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송중기 씨의 출연으로 이날 방송은 지난 29일 방송의 19.7%보다 무려 3.6% 상승한 23.3%를 기록했습니다. 주상욱 해명. 무한 황금박쥐. 4.13 선거운동 시작. 진해 군항제. 제54회 진해 군항제 개막에 맞춰 경남 창원시 진해 곳곳에 있는 벚나무 36만여 그루가 일제히 꽃을 피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5일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벚꽃은 군항제 전야제가 열렸던 31일 절반 이상 개화했는데요. 창원시와 창원기상대는 군항제 기간 첫 주말인 4월 2, 3일과 다음 주 초중반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진해 군항제는 오늘 공식 개막해 1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축제 기간 진해 곳곳에서 군악의장 페스티벌, 이충무공 승전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린다고 하네요. 한편 서울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와 동학사 벚꽃축제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송파구의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충북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벚꽃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데이터 광장. 근로자 평균 연령. 평화 디딤돌. 일제강점기 낯선 곳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상징물이 전국 곳곳에 설치됩니다. 평화 디딤돌이라는 이름의 이 상징물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3개국 민간단체의 협력으로 제작 설치되는데요. 희생자의 고향 땅 길바닥에 놓여 일상 공간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평화 디딤돌은 나치에 끌려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죽어간 유대인과 독일인 사회주의자 등의 이름을 새겨 그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거주지 보도블록에 설치한 독일의 슈톨페슈타인, 우리말로 걸림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정병호 대표는 이 평화 디딤돌은 숫자로만 기록된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의 기억을
일상 공간에서 불러일으키는 상징물이라며 오늘날 되살아나는 증오의 정치를 경계하고 미래의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기억, 진실, 평화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네요.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었네요. 싱그러운 봄날이 계속될 거라는 4월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포근한 주말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